슬로건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드는 일상입니다. 저희는 가까운 곳에서 내 일상을 만들어 나갈수록 행복의 척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사실 뭐 저희 경기도민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주로 뭐 학교 가고 뭐 놀러 가고 하는데 길 위에서 버려지는 시간이 저는 좀 아까웠고 이걸 동네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서 마을의 생태계도 만들어 보고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해보고 했던 팀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궁동은 정조가 만든 최첨단 신도시 화성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고민을 했던 게 양조장이었었습니다. 사실 이 문화기획자로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었지만 부모님이 제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뭐 하는지 모르셨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거의 한 10년여간을 아들아 너는 도대체 뭘 하고 돌아다니니? 라는 늘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일을 계속 하게 되면 이제 숙련 노동자들이 생기고 그런 친구들에게 급여도 좀 올려주고 또 우리 뭐 복지도 좀 좋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공회전 되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한번 돈 벌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맥주 마시다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신도시 양조회. 정조가 만든 최첨단 신도시에서 양조하는 친구들. 그 마을 안에, 그 마을 근처에 수제 맥주 양조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 분들하고 이제 리브랜딩을 해서 저희가 맥주를 같이 팔았습니다. 이게 2017년도였었고 저희의 목표는 딱 이거였었어요. 10평짜리 매장에서 월 2천 정도 매출을 낼 수 있는 매장 만들어 보자. 단 영업이익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마을 자원을 받았고 뭐 예를 들어 임대료를 좀 싸게 받는다든지 저희에게 그 다음에 맥주도 우리가 리브랜딩을 했으니까 맥주값도 좀 싸게 받는다든지 뭐 이러저러한 도움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뭐 잘 나오면 한 50%, 안 나와도 한 40% 정도 나왔었거든요. 매출이 막 엄청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기획을 해서 우리 돈 좀 벌어봤어 하는 자신감을 얻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팔딱산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배웠던 게 상인들의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컨텐츠화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텐츠화된 것들을 우리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단순 계산해서 이 팔딱산이라는 이 이름은 수원 화성 행궁의 뒷산이에요. 토박이들이 팔딱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원시 인구가 125만에서 120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한 10% 정도는 팔딱산이라는 이름을 알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팔달산은 등록할 수 없지만 팔딱산은 등록을 할 수 있죠. 꽤 잘 됐습니다. 10평짜리 매장에서 60평짜리 매장으로 옮겼고 저희가 최고 매출이 나올 때는 월에 1억 정도, 8천에서 1억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역시나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직접 저희 사옥을 지었고 또 그 안에서 직접 양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좋을 수밖에 없었죠. 이 두 프로젝트는 딱 3년, 6년 정도 저희가 사실 문화기획을 하다가 그냥 자영업을 뛰어들어서 나름대로의 결과를 만들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해보고 나니까 이런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결국엔 상권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작은 실마리를 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막 찾아봤습니다. 상인들이 만드는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컨텐츠화 됐다. 뭐 요즘 흔히 부르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저는 이런 게 아닐까. 과거에는 맛집 같은 게 교통이 좋은 곳 혹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맛집 저 산꼭대기에 있어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콘텐츠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 합쳐졌을 때 상권이 되는 건 아니냐. 저는 그게 로컬 브랜드 상권, 로컬 콘텐츠 상권이라고 부르는 걸로 저희만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컬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연구를 했습니다.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죠. 시나리오 1. 주민들이나 혹은 건물주들이 그냥 지금 이 상태로 뒀을 때, 그냥 이렇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시나리오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을 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뭐 매출이 떨어진다든지 또 마을이 또 슬럼화 된다든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런 그 로컬 컨텐츠 혹은 이 글로컬 상권을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어디로 잡아야 하는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이런 컨텐츠의 중요성 그리고 어떤 합의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만의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나가자. 그러면 첫 번째 보여드렸던 이 장표보다는 이 그래프보다는 완만하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교차점에 있는 이 글로컬 임팩트 포인트 이 포인트를 우리가 좀 잘 찾아내면 이 상생을 통한 최대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지역에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24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들 저희가 뭐 다양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지만 아까 그 코코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마침 잘 해주셔서 저희도 똑같이 사업 진행했죠. 뭐 컨셉 뭐 이런 것들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은 환대의 글로컬 상권이었습니다. 2024년도에. 컨텐츠가 모여서 상권이 된다는 것. 근데 저희는 글로컬 상권이잖아요. 외국인이 많이 오고 체류하게끔 하고 싶은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가 찾아봤어요.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뭐 당연히 상인들에게 뭐 스케일업하고 뭐 교육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좀 직관적으로 당장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저희가 그래서 한 20여 개소를 같이 교육받은 데를 이렇게 선발해서 구글 등록을 좀 도와드리고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이제 외국에서 많이 쓰는 플랫폼에 등록을 도와드렸어요. 사실 한국이 관광 관련돼서 특히 수원도 관광 도시가 아니잖아요. 이런 등록이 잘 안 되어 있는 데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등록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했어요. 만족도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는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연결을 해서 아까 그 글로컬 임팩트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비전으로서 글로컬 컨텐츠 시티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으로는 조금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저희는 신도시라는 브랜드로 계속 사업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컨텐츠적인 것들이 이 우리 지역을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간단한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경리단길 가면 뭐 있을까요? 이태원 가면 뭐 이게 딱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행궁동도 당연히 사실은 브랜드로서 너무 명확하게 잘 되어 있지만 우리 자체적인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 신도시를 조금 더 저희가 리브랜딩을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고 저희의 어떤 세계관을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사실 정조가 만든 비밀 결사다. 정조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비밀 결사다. 이 비밀 결사단이 다양한 사업을 하는 체계를 저희가 컨텐츠로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상권 관리자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었는데 사실은 글로컬 상권에서 자율 상권 같은 경우에는 조합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지역 상생 구역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를 만드는 것으로 지금 현재 법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협의체 정도로는 그 상권 관리자가 제대로 구동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조금 어렵긴 해도 주민자치회와 상인회를 이렇게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단법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가칭 사단법인 행궁동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주민자치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지금 만드는 것들을 과정을 현재 거쳤고 아마도 한 7월, 8월 경에 저희가 출범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해볼 사업들이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뭐 도시화를 해본 건데 상권 관리자가 있고 중간에 저희가 이제 신도시라는 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만들어 나가겠다. 초반에는 저희가 이제 상권 기획자가 만드는 글로컬 상권 뭐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컨텐츠적인 관리들은 신도시에서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사실 시에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반대가 있었지만 현재는 오히려 중간 지원 조직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이 행정의 니즈도 있고 중간 지원 조직의 니즈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그 부처 간 칸막이도 있었고 사실은 행정이나 중간 지원 조직에서 풀지 못했던 것들을 저희는 좀 과감히 진행을 했었어요. 이 국비 사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유도가 저희한테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들을 보고 오히려 거꾸로 외부에서 우리 재단에서 와서 우리랑도 사업 같이 하자 라는 제안들을 많이 주셨고 현재 실제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 그럼 우리는 뭐 당연히 남은 사업이 있으니까 지방비 쓸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 뭐 해야 되지? 사실 1년 정도 저희가 해보니까 앞으로 저희가 그 보조금 사업을 더 받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좀 최대한 찾아보자. 그리고 이 상권 사업이라는 것 혹은 활성화 이것에 대한 본질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것들을 한 달 전쯤에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콘텐츠의 총합 그리고 로컬 브랜드 상권의 최종 형태가 글로컬 상권이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쉽게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저희 상인들이나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네트워크 내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엮는 것들을 같이 해봐야 해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모였죠. 그런데 과연 이런 것만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동네 먹고 살만해질까?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상권 활성화의 개념을 쪼갰습니다. 행궁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활성화된 지역도 있고 또 어려운 곳도 같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상인들도 도움을 필요하신 한 분들도 있고 또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스케일업 하는 분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상권을 컨텐츠적으로 봤을 때 그 등록조차도 조금 잘 안 되어 있는 분들 그런 데는 인프라 조성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권이 활성화된 부분들은 오히려 이런 그 상인들의 사업들이 고도화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주자. 그래서 인프라 조성과 스케일업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는 공존 공간 이런 것들을 계속 끌어갈 사단법인 행궁동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엇보다 상인들의 참여를 늘리고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상권 전체로 한번 바라보자라는 생각을 저희가 그 스케일업 개념을 가져가면서 조금 저희가 그 시야를 확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정리 차원에서 저희가 만들어 본 건데 그 상권 스케일업으로 글로컬 컨텐츠 시티의 토대를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는 글로컬 상권 창출 프로젝트로 글로컬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소상공인 스케일업을 달성을 하자.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목표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동네 상권 발전소 그리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으로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 상권 활성화에서 상권 인프라 조성하고 스케일업을 한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저희가 이 스케일업에 대한 개념은 저희가 소상공인 365에 쳐보면 행궁동에 2,400개 정도의 그 사업자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들의 매출이 총 합쳐보면은 3,600억 정도 토탈 합치면 연 매출이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소상공인들이 그 중간에 유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기름 쓴다든지 또 중간에 청소 비용 이렇게 중간에 나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비용들이 한 20%에서 30% 정도 나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중개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에어컨 같은 겁니다. 에어컨 청소를 사실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젊은 상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 F&B 운영하는 데는 1년에 그래도 2번 이상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특수 청소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실은 청소업자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서 행궁동에서 현재 그 청소를 저희가 직접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루에 청소를 여러 개를 하면 한 3개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거리가 중간에 이제 이동도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또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줄여드렸어요. 저희가 먼저 받아가지고 한 지역에서 한 날 그냥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5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얼마 싸게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저희가 업자들한테 거꾸로 여쭤봤습니다. 15만 원 원래 받는데
우리가 한 12만 원까지 한 3만 원 한 가게당 깎아줄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이 상권 스케일업 개념 막 이렇게 뭐 이것저것 다 썼지만 별거 아니고요. 그냥 공동으로 사업 돌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좀 해보자. 근데 저희가 사실 수수료 적게 먹어도 돼요. 왜냐? 저는 결국에는 이 상권 혹은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사실 신뢰에서부터 사실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뢰 얻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여기서도 아마 상인애들 같이 작업해야 될 테고 주민들이랑도 같이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저는 토박이라 뭐 사실은 배째라 하고 그냥 들어눕고 또 하지만 이 사업은 그래도 이 숫자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싼 가격에 에어컨 청소를 중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초입이긴 한데 이것들을 저희가 더 고도화해서 뭐 덕트 청소를 한다든지 또 사실 요즘에 알바들이 청소 잘 안 합니다. 청소 질도 떨어지고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청소 클리닝을 따로 하잖아요. 요리하는 사람은 요리만 하고 클리닝하는 사람은 클리닝만 하거든요. 아니, 한국도 그렇게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게 또 이어지면 상권 전체를 우리가 또 청소할 수 있는 일들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인들한테는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되고 또 고객들은 이 상권 자체를 쾌적하게 또 방문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기 이렇게 적어 놓은 것처럼 신뢰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신뢰가 구축이 되면 우리가 뭐 상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는 좀 더 데이터로 뭔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고 계속 노력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저는 사실 제주도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또 공공 데이터로서 또 교차해서 같이 분석하고 또 솔루션 만드는 일들을 저는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기반이 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상권 활성화 또 뭐 글로컬 또 로컬 브랜드 창출 사업들이 더 지속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늘은 사실 저희도 이 장표를 이렇게 상상만 하고 있다가 처음 만든 거라서 조금 이렇게 구조적으로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계속 발전해 나갈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주랑도 또 협업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